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바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의 데이터 타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학습하기 전에 우선 데이터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보면요, 저희가 학적 관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적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서비스 받을 기능 중에 하나가 특정 반의 반평균을 확인하는 서비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의 이런 반평균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학적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정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학적 관리 프로그램에서 반평균이라는 정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특정 반의 반평균을 보여주는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것이 학생들에 대한 성적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 성적 데이터들을 가지고 반평균을 산출하는 로직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적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것도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 학적 관리 프로그램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내용입니다. 즉, 데이터들을 잘 관리해서 원하는 로직을 통해서 특정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는 그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에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개념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프로그램 언어마다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걸 강한 타입의 언어, 그리고 느슨한 타입의 언어로 나눌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강한 타입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strongly typed language라고 하는데요. typed languag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느슨한 타입의 언어는 loosely typed 언어 language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strongly typed를 static typed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loosely typed는 dynamic typed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강한 타입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언어들로 자바, C와 같은 언어들이 있고요. 느슨한 타입의 언어의 대표적인 언어로는 자바,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 타입에 대한 제약이 강한 언어, 그리고 느슨한 언어는 이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학습하고 있는 이 자바라는 언어는 강한 타입의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관리할 때 이 데이터들의 타입을 명확히 하고 그렇게 부여된 타입은 프로그램이 종료하는 그 순간까지 그 타입이 변경되진 않습니다. 반면에 느슨한 타입의 언어 같은 경우는 타입의 제약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변수를 선언했을 때 해당 변수에 꼭 동일한 타입을 대입하거나 즉 저장하거나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형식의 언어가 바로 느슨한 타입의 언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바의 데이터 타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타입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이 강한 타입의 언어인 자바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때에는 그 타입에 대한 의미, 그 데이터에 대한 의미, 그게 프로그램 내에서 어떻게 관리되어지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번 시간에 배우는 자바의 데이터 타입의 그 특징과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자바가 가지고 있는 9개의 데이터 타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자바의 데이터 타입은 어떻게 구분되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바의 데이터 타입은 크게 기본 자료형이 있고요. 이 기본 자료형을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조 자료형이 있어요. 이걸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합니다. 레퍼런스 타입은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건 이후에 레퍼런스 타입을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기본 자료형은 8가지의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고 이 8가지의 데이터 타입은 또 숫자형, 정수형이라고 하죠. 정수형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실수형, 그리고 논리형, 그리고 문자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수형에는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실수형에는 플롯과 더블이 있습니다. 그리고 논리 타입에는 불린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문자형에는 문자 타입은 캐릭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 8가지의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 각각 데이터 타입의 특징,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자바의 데이터 타입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관리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수형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실 내용은 이 정수형 데이터 타입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데이터 타입을 보실 때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내용은 정수형을 우선적으로 보셨을 때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갖는 메모리의 크기예요. 그래서 바이트 타입의 정수형, 그러니까 정수의 데이터를 담기 위한 거죠. 정수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관리할 때 자바는 어떤 형태로 관리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바이트는 1바이트의 메모리의 공간을 가지고 정수형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요. 따라서 1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양수 127까지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쇼트 데이터 타입 2바이트이고요. 그리고 인트 타입, 그리고 롱 타입 이렇게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갖는 데이터 타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코드에서 만약에 int 타입에 n이라는 변수를 선언한다면 그리고 여기에 10이라는 값을 어사인을 한다면 자, 이 앞에 코드만 보면 저희가 특정 메모리 공간에 4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받고요. 이 메모리 공간을 n이라는 변수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러면 4바이트는 32비트로 이루어진 것이고 자, 2의 0승, 즉 이 2의 0승 자리부터 2의 11승의 자리까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2의 15승의 자리까지 여기까지 이 0과 1 비트의 값으로 정수를 표현하는 형태가 됩니다. 최상위 비트는 사인 비트라고 해서 이 가지고 있는 값이 음수이냐 양수이냐에 따라서 표현이 다른데요. 이 부분은 이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이해할 때에는 4개의 데이터 타입이 존재하고 그리고 각각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의 메모리 크기를 갖는다.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이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128부터 127까지 이런 수를 표현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수형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어떤 변수에 담아서 사용할지 우리가 10이라는 상수를 선언했을 때 이 10이라는 값은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이 되는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자, 상수에 대한 데이터 타입은 이후에 저희가 상수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자바의 데이터 타입 중에 정수형 데이터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개의 종류가 있다. 각각의 메모리 크기는 이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정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로 저희가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일단 정수형 표현이 있을 수 있고요. 8진수 표현, 16진수 표현 또는 2진수 표현 같은 것들을 사용할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한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데이터 타입은 실수형 데이터 타입인데요. 자바의 실수형 데이터 타입은 플롯 타입과 더블 타입이 존재합니다. 각각 4바이트, 8바이트의 메모리 크기를 갖는데요.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는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정밀도라는 것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실수형 데이터의 표현은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자, 여러분들이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실수형 데이터, 즉, 뭐 0.1이라든지 0.12라든지 하는 실수 데이터의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0과 1 사이의 실수는 무한대죠. 즉, 0과 1 사이의 실수 데이터는 무한대인데 그 무한대의 값을 유한한 메모리 공간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4바이트 혹은 8바이트의 데이터 공간으로 무한한 데이터 값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표현할 수는 있지만, 크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실수형 데이터 타입이 그렇다면 데이터들을 각각 4바이트, 8바이트에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정수형 데이터 타입과 잠깐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형 데이터 타입은 예를 들어서 4바이트를 기준으로 하자면 4바이트 인트 타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상위 비트를 사인 비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0이면 양수, 1이면 음수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0이면 이 수는 양수인 거고요. 1이면 음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10이라는 이 정수값을 int에 n이라는 변수에 넣었다면 이 변수의 이름은 n이라는 변수의 이름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수니까 0이 들어갈 거고요. 0, 0, 0 쭉 진행이 되다가 1, 0, 1, 0 이렇게 이진수로 바뀌어서 2의 0승부터 쭉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정수형 데이터 타입은 최상위 비트를 사인 비트라고 하고요. 나머지 비트를 절대값 비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수형 데이터 타입은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절대값 비트로 나머지 비트들을 사용해 버리면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봤을 때 인티저 타입을 봤을 때 21억 얼마, 마이너스 21억 얼마부터 플러스 21억 얼마까지 표현할 수 있는 그 수가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 실수의 데이터 타입을 표현할 때에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정해진 메모리 공간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예를 들어서 플롯 타입을 기준으로 보자면, 자, 최상위 비트를 사인 비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일정 비트를 나눠서 지수부, 가수부로 나누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사인 비트니까 0과 0 혹은 1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음수이냐 양수이냐에 따라서 0과 1로 나누어서 표현을 할 거고요. 이 사인 비트는 이 플롯형이나 더블형은 지수부나 가수부의 사이즈가 다르겠죠. 하나는 4바이트이고 하나는 8바이트이니까 지수부나 가수부의 크기가 달라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13.625라는 이런 양수의 데이터가 있을 때
지수부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고 가수부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면 자 13.625라는 값을 이진수로 변환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진수로 변환했을 때 그 이진수의 값은 뭐 예를 들어서 13이라는 값은 1010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13.625라는 값을 이진수로 변환을 해요. 그러면 이진수로 변환을 하면 그 이진수의 값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따로 계산을 했습니다. 1101.101이라는 이진수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13.625를 죄송합니다. 이진수 표현으로 바꾸면 1101.101이라는 이진수 표현으로 바뀌는데요. 여기서 정교화 과정이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자, 정교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은 이 부호 비트를 가장 첫 번째 수의 뒤로 보내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이렇게 표현하는 것과, 예를 들어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1101.101이라는 값과 1.101101 곱하기 2의 3승과 그 표현이 동일한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교화 과정을 거쳐서 이 값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지수부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2의 3승, 이 3승의 값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가수부에 이 절대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절대값이 2의 0승 자리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수부의 앞부분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나머지는 0000 이렇게 채워지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실수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실수의 데이터 타입, 즉 플롯과 더블 데이터 타입을 사용을 하실 때에는 이와 같은 오차가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고, 그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각각의 이 실수형 데이터를 넣을 때 변수 형태는 지수부, 가수부, 사인비드 이렇게 나뉘어서 들어간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차가 나는 것을 코드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플롯형 데이터 타입으로, 죄송합니다. 플롯형 데이터 타입으로 3.14라는 값을 특정 변수에 넣었고요. 그리고 그 값에다가 다시 3.14 더하기 1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이 의미가 없겠지만,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를 제가 FA라는 변수를 통해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죠? 4.14 이렇게 출력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이 잘 동작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실 텐데, 자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4.14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4.140003이라는 값이 들어가죠. 이게 오차 값인 거예요. 3.14라는 이 값은 무한소수이기 때문에 안 끝나요. 3.14 쭉 나가서 이게 끝나지 않는 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 플롯 변수에 담으려다 보니 오차가 발생하게 된 거고, 그 오차 값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자, 4바이트의 플롯 데이터 타입을 사용했을 때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을 한 거고요. 자, 더블형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더블형으로 바꿔서 제가 표현을 해서 이걸 출력을 해 보면, 그랬을 때 오차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면 훨씬 작은 수의 오차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간단한 실수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이런 오차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시 교재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소수점 이하 7자리의 정밀도를 가진다라는 것은
소수점 이하 7자리의 데이터까지는 어떻게 보면 오류를 최소화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3.14 같은 경우는 소수점 7자리까지 그 이상으로 이 값이 표현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수형 데이터에서는 오차가 발생한다라는 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그 오차를 감안하시고 어떤 연산이나 이런 걸 수행할 때에는 그 오차를 없애는 방법, 어떻게 API를 이용해서 오차 없이 계산을 진행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자형 데이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내용은 문자 데이터 타입입니다. 문자형 데이터 타입인데요. 문자형 데이터 타입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이 문자 데이터들에 대한 코드 체계가 존재합니다. 자바는 유니코드라는 표준을 이용해서 이 문자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저희가 A라는 문자형을 표현하고 싶으면 이 A라는 문자형은 65라는 정수값을 가져요. 이렇게 코드 체계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소문자 A에 대한 문자는 A라는 문자는 97이라는 정수값을 갖는 거예요. 이런 체계가 코드 체계가 정해져 있고, 이런 코드 체계를 채택해서 저희가 쓰고 있는데, 그 사용하고 있는 코드 체계가 2바이트의 유니코드 체계인 거예요. 따라서 자바의 문자형 데이터 타입, 즉 캐릭터 타입은 2바이트이고요. 2바이트이고 이 캐릭터 타입으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는 이 보시는 것처럼 알파벳뿐만 아니라 한글, 그다음에 뭐 보시는 것처럼 일본어, 아랍어 등등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코드 체계, 표현하고 있는 코드 체계예요. 그래서 그 코드 체계를 가지고 우리는 캐릭터형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캐릭터 데이터 타입을 저희가 막 빈번하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문자열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지만 캐릭터 타입 하나 가지고 자바에서는 이걸 제어한다거나 하는 부분이 많지 않고요. 그냥 자바의 데이터 타입,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의 캐릭터 데이터 타입은 유니코드 체계이고 2바이트의 크기를 갖는다 정도만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걸 이제 간단하게 코드로 보시면 뭐 이런 거죠. 저희가 캐릭터 데이터 타입이에요. 캐릭터 데이터 타입인데요. 2바이트의 캐릭터 데이터 타입에 제가 숫자 정수 65를 넣었어요. 65를 넣고 실행을 해보면 캐릭터 타입에 대한 출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문자 A가 출력이 돼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 데이터 타입은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담는 변수예요, 사실. 이것도 unsigned라고 해서 음수를 표현하지 않는, 즉 사인 비트가 없는 2바이트짜리 정수형 데이터 타입을 담는 메모리 형태인데, 거기에다 해당 정수형을 넣고 그리고 그 캐릭터 타입을 출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그 65에 해당하는 이 코드를 가지고 있는 문자가 출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뭐 66이라고 하면 대문자 B가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캐릭터 데이터 타입이 이런 형태구나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논리 자료형인데요. 논리 자료형은 보시는 것처럼 true 혹은 false의 값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변수형 데이터 타입입니다. 이 불린 타입은 나중에 뭐 조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는 이 데이터 타입이고요. 특별히 데이터 타입, 이 논리형 데이터 타입의 크기는 정해져 있지, 저희한테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이 불리한 타입 가지고 true 내지 false의 값을 담거나 표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리미티브 타입 8가지를 보셨어요. 이 정수형 데이터 타입 4가지, 그리고 실수형 데이터 타입 2가지, 그리고 캐릭터 타입, 불린 타입까지 모두 8가지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보셨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상수에 대한 개념과 그리고
참조형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